안녕하세요. 저기 부자세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와 있고요. 사건 번호 2022 타경 1922번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 가지고 최초가 26억 9,800인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8억 8천 약에 나왔고요. 건물 전체 및 토지 지분으로 나왔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하면은 보통 지분해가지고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 같은 경우는 주임로가 지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매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 전부하고 토지 지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토지 지분하면 이게 지분인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특히 공장하고 전원주택 공동을 쓰는 도로 있죠. 도로를 지분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단독 공장이구나 하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가 1번하고 2번 있는데,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이 이게 지분입니다. 도로라 써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도로가 철도 옆에 있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도로가 이게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장, 여기 있는 공장하고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여기 위치 다 옆에 공장인데, 옆에 있는 공장하고 해당 물건에 있는 공장하고 아마 지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선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남면이죠. 이 화성시의 지도입니다. 정남면, 저희가 정남면 문학리에 와 있습니다. 화성은 크게 남양읍, 우정읍, 향남읍, 읍이 크죠. 읍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탄 신도시 있죠. 1신도시, 2신도시도 화성입니다. 화성.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병점도 화성입니다. 화성. 보통 일반 분들이 병점하면 수원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병점도 화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정남면 있죠. 옆에가 KTX 그 선로가 지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KTX가 지나가는데, 이 인근의 그 공장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단점 중에 하나가 소음이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개발 이슈 중에 제일 큰 이슈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화성에는 3개역이 지나가거든요. 화성의 향남, 바라나이시 있죠. 바라나이시 바로 옆에 향남 있어요. 향남읍, 그다음에 향남역, 그다음에 화성의 남양읍에 2개 역이 들었는데, 화성 시청역하고 송산 그리시트라 들어보셨죠? 여기에 역사가 지금 생겨가지고 내년이면 개통이 될 겁니다. 요 라인이 위에 신안산선하고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일산에 대구까지 올라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사건에 보시면 관련 사건에 중복이라 되어 있는데, 중복은 경매가 한 사건에 2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사건이 있고 병합 사건이 있는데, 중복 사건은 경매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매 신청권자가 신청한 게 중복 사건이고요. 병합은 같은 사건에 처음부터 2개의 경매 신청권자가 출발할 때 2개가 같이 시작한 게 병합입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은 지분 매각이고 토지 일부는 번면이라고 적혔는데, 지분 매각이 한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3번째 사항에 보면은 토지 일부는 번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보시죠. 이 번면. 이게 사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걸 번면이라고 하거든요. 번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뒤가 번면 같은데, 번면이 있다고 하면은 토지의 활용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지보다는 경사진 데는 번면을, 예를 들어 여기 있죠. 이것도 옹벽을 쌌죠. 옹벽을 쌌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옹벽을 싼 거고요. 지금 저 KTX가 좀 서울 방향으로, 강명역 방향으로 가는 좀 KTX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현재 지금 상황을 봐서는 임차인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임차인 없는 것 같은데 그 조사 나온 거, 조사 상황으로는 현황 조사서 상황에는 5천만 원에 월 50,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 그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곱하기 100이죠.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해가지고 그게 그 해당 그 근저당 날짜에 그 금액이 이상 되면은 매수자가 대항력 있다 하면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금액보다 낮으면은 매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3월 10일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증이 늦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주택은 계약 인도 전입이죠. 그러면은 상가나 공장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인도 전입의 전입 대신 뭐죠? 사업자. 계약 인도 사업자 등록증, 대인사. 주택은 대인전. 상가나 공장은 대인사. 사업자 등록증이니까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인근에 있는 세무서 있죠. 여기 화성이니까 아마 화성 세무서 있으면 화성 세무서 가서 발급을 받아서 여기 사업자 등록증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인근은 다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비도시, 계획관리는 비도시, 도시하고 비도시가 있죠. 도시는 서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비도시는 시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도시 중에서 제일 활용도가 좋은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죠. 관리 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중에서 계획관리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 제일 높죠. 건폐율이 40%죠. 그리고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좀 달리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용적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하고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도입니다. 건물 현황도에 보시면은 이게 건물이고, 오른쪽에 건물이 기호 2번, 기호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현황도고, 앞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 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이제 항상 발급을 받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공장 같은 거는 위반 건축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다라메고 제시어 건물,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거 있죠. 이런 천막시설 같은 것도 위반 건축물인데,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주의 그런 거를 배려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반 건축물을 단속을 좀 별로 안 합니다. 주택, 특히 빌라 같은 거 위반 건축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발급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발급을 해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위반 건축물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셔야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진입로가 중요하거든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큰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회전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지, 도로 폭 있죠. 도로 폭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층고라 하죠. 빗물이 떨어지는 그 마당 면적, 마당 높이에서 상당히 빗물 떨어지는 높이까지 거기가 과연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트레일러 같은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당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2020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가지고 현재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